재고자산 회계사 2019년도 올해 1차 시험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그동안 이 조별기준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다가 올해 회계사 1차 시험에 출제가 됐었는데, 바로 연이어서 세무사 1차 시험에서도 이 조별기준, 항목별 기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항목별 조별기준 적합법 문제가 1차든 2차든 아무래도 출제될 가능성이 아직도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될 문제예요. 자, 일단 재고자산에 대해서 적합법을 적용할 때는 항목별로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항목별이 원칙이고, 자, 총계 기준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모든 재고자산을 다 합해가지고 적합법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부 항목은 평가 손실이 발생하고 일부 항목은 평가 이익이 발생하는데, 그것들을 다 합해가지고 적합법 적용한다는 이야기는 평가 손실 발생하는 것과 평가 이익 발생하는 거를 이게 다 섞어서 계산해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가 이익을 계산하는 결과가 돼 버리죠. 일부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데, 평가 이익이 발생하는 항목도 일부 계산하는 결과가 돼 버리기 때문에 이 총계 기준은 불허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별 기준으로, 즉 성격이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항목들을 통합해 가지고 조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 허용하는 방침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항목별이 원칙인데 조별 기준으로 했을 때 각각 어떻게 매출 원가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물어봤죠. 자, 이런 문제들은 재고자산 계정을 순액으로 파악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항목별, 조별 다 물어봤기 때문에 항목별 순액, 조별 순액 각각 계산해 보시면 되죠. 자, 일단 기초재고자산은 85만 5천 원인데 평가 충당금이 제로이므로 순액도 85만 5천 원이죠. 그래서 항목별도 조별도 다 기초재고자산 금액 순액이 85만 5천 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기 순매입액이 750만 원. 그래서 750만 원, 항목별, 조별 다 750만 원이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을 다 매출원가에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기말 재고자산을 그냥 순액으로 항목별 순액, 조별 순액만 파가면 바로 매출원가가 나와버리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항목별과 조별로 적합법 적용해서 금액만 뽑아내면 바로 매출원가가 나오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자, 먼저 항목별 보죠. 항목별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항목별이 원칙입니다. 자, 항목별은 각 항목별로 계산하는 거죠. 자, 지금 기말 재고자산을 적합법으로 뽑아내는 것은, 그 금액을 측정하는 것은 실제 수량에 대해서 취득원가와 손실량 가치 중 낮은 금액이죠. 그죠? 그래서 기말재고자산 순액을 뽑아낼 때 항상 실제 수량을 기초로 해서 적합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각각 자, 항목별 기준 110개, 200개, 280개, 300개, 110개, 200개, 280개, 300개. 자, 실제 수량에 대해서 이제 적합법을 적용하는 거죠. 적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원가와 손실형 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A1 항목은 700원으로 측정해야죠. 이게 낮기 때문에. 그래서 700원. A2 항목은 둘 중 낮은 금액 950원으로 측정해야 되고, A3 같은 경우에 낮은 금액 800원으로 측정해야죠. B1 같은 경우에, 그다음 B2 같은 경우에 1050원과 1150원 중 낮은 금액 1050으로 측정해야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 즉 실제 수량을 기초로 해서 취득원가와 손실형 가하는 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해서 뽑아내면은 그게 이제 기말재고자산 순액입니다. 순액. 즉 취득원가에서 평가 손실 차감한, 즉 평가 충당금을 차감한 순액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80만 6천 원이고, 따라서 그 빼면 나머지 잔액이 대차 일치시켜서 나머지 잔액이 항목별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매출원가입니다. 7549000이죠. 7549000.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항목별 기준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항상
재고자산 순액 구할 때 실제 수량을 적합법으로 뽑아내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되죠. 자, 문제는 조별 기준인데, 자, 조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A조, B조 나눠졌기 때문에 A조, B조를 완전히 구분해 가지고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지금 A조 같은 경우는 A1 항목이나 A2 항목이나 다 원가보다, 취득원가보다 순실현 가능 가치가 작죠. 지금 둘 다 순실현 가치가 작기 때문에 이 A조 같은 경우는 항목별로 측정해도 각각 700원, 950원 저가로 측정이 되고, 조별로 계산하더라도 어때요? 다 똑같죠. 어차피 둘 다 A1과 A2 두 항목 다 지금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니까 이건 항목별로 따로따로 계산해 가지고 접근하는 거나 이 두 개의 항목을 다 묶어서 계산해서 접근하는 거나 어차피 항목별도 평가 손실, 조별도 평가 손실이므로 요거는 실제 수량 그대로 가지고 하고 둘 다 손실현 가치가 낮기 때문에 700원, 950원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A조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B조인데, 자, B조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재고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자, 실제 수량에 대해서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280개, 300개에 대해서 280개, 300개에 대해서 측정하는 건데, 자, 지금 보면 B1 항목 같은 경우는 손실현 가치가 취득원가보다 100원 작죠. 즉 평가 손실이 100원씩 발생합니다. 전부 몇 개에 대해서? 실제 수량 280개에 대해서죠. 그래서 280개에 대해서 100원씩이니까 B1 같은 경우는 28,000원 평가 손실이죠. 28,000원 평가 손실. 자, 그런데 B2 같은 경우는 취득원가는 1,050원, 순실현 가능 가치는 1,150원. 순실현 가능 가치가 오히려 크죠. 사실상 이거는 평가 이익이 발생합니다. 얼마씩? 개당 100원씩이죠. 전부 실제 수량이 300개니까 300개에 100원씩 하면은 얼마입니까? 3만원의 평가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자, 결국 이 B조 같은 경우는 B1 항목은 28,000원 평가 손실이 발생하고 B2 같은 경우는 3만원 평가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조별로 계산하면은 조별 기준으로 측정하면은 이 두 개를 합해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B조 같은 경우는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평가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28,000원 평가 손실, 3만원 평가 이익이므로 결국 2,000원만큼 평가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조별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자, 따라서 평가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우리가 평가 이익을 인식하지 않죠. 그냥 취득원가로 그대로 측정합니다. 자, 따라서 B조 같은 경우는 평가 이익, 조별 기준으로 할 때 평가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둘 다 취득원가로 측정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900원과 1,050원, 900원과 1,050원 이렇게 측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83만 4천원이고 그 나머지가 이제 대차 일치시켜서 계산하면 조별 기준 매출원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항목별 기준과 조별 기준을 두 개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게 더 보수적인 방법입니까? 자, 당연히 항목별 기준이 더 보수적인 방법이죠. 자, 항목별 기준일 때는 각 항목별로 다 분리시켜서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것만 인식하고 평가 이익은 전혀 인식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무래도 비용화되는 금액, 매출원가가 더 크게 되죠. 여기서 조별 기준 같은 경우는 아까 B조 같은 경우에 항목별로는 28,000원 평가 손실이 B1 같은 경우에 평가 손실이 인식되지만 B2 같은 경우는 평가 이익이기 때문에 이게 인식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항목별 기준에서는 이 B1 항목 관련해서 28,000원만 평가 손실이 측정이 인식이 되는데 이걸 조별 기준으로 해버리면 두 개를 섞어버리니까 오히려 2,000원 평가 이익이 발생함으로써 평가 손실이 전혀 인식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조별 기준은 이 평가 손실 금액이 아무래도 작아집니다. 자, 따라서 비용화되는 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둘 중에
원가가 즉 비용이 더 커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항목별 기준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어떤 보수적인 회계 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 비교했을 때 항상 항목별 기준의 어떤 비용이 조별 기준의 어떤 비용, 여기서는 매출원가죠. 매출원가보다 이게 더 당연히 크게 나옵니다. 또는 최소한 같을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항목별 기준이 조별 기준보다 항상 매출원가가 더 크거나 최소한 같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렇죠. 항목별 기준이 다 크죠. 자,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마지막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을 말씀드리면, 이 항목별 기준으로 계산할 때는 항목별로 무조건 저가를 가지고 저가법 적용해 가지고 취득원가 손실현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을 하는 거고, 자, 조별 기준일 때는 그 해당 조에서 평가 손실이 발생할 때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손실현가치로 측정하는 것이고, 평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원가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부 그 모든 항목에 대해서 손실현가치로 측정하든지 원가로 측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조별 기준이. 그래서 이 문제에서 지금 B조 같은 경우에 평가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2,000원 평가 이익이 발생했었죠, 아까. 그렇기 때문에 저가법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둘 다 취득원가로, 즉 900원, 1,050원으로 측정했다는 거죠. 900원, 1,050원으로.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B1이 예를 들어서 28,000원 평가 손실, B2가 26,000원 평가 이익이다. 이러면은 2,000원 평가 손실이 발생하죠. 조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경우는 둘 다 뭐예요? 둘 다 손실현 가능 가치로 측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꼭 기억해 두세요. 조별 기준 문제에서는 두 항목 다 취득원가로 측정하든지 두 항목 다 손실현 가치로 측정하든지 둘 중 하나로만 항상 계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별로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둘 다 손실현 가능 가치로, 여기 B2의 손실현 가치가 더 크지만 둘 다 손실현 가치로 측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조별로, 그때는 둘 다 취득원가로 측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B조의 조별 기준 평가 손실이 제로이므로 둘 다 모두 취득원가로 측정한다는 겁니다.